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현중입니다. 자, 오늘 세방정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지수도 눌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세방전지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세방전지만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큰 이슈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방전지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전기차 캐즘 구간을 공략하는 하이브리드 차의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 전방 산업 둔화에 대한 반사수혜를 지금 세방전지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전방 산업이 왜 둔화이고 지금 왜 2차 전지 관련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EV죠, EV.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둔화가 돼야지,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카로 옮겨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표만 보더라도 이 전기차 수요 부진과 반대로 이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 어떤 이슈인지 한번 같이 뉴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세방전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방 산업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세방전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방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 주가락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매출을 보면은 6조 100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YOY로는 29.9%, 거의 30%의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73억 원, 이거는 Q로 봤을 때 마이너스 53.5%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여기에 1573억이 찍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AMPC, 이 세금 혜택이 1889억이 들어갔어요. 1889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MPC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1573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16억으로 실질적으로는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매출액의 부진 같은 경우는 이 출하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럽 수요 부진, 그리고 GM량, 얼티엄 셀즈 출하량 약화, 그리고 테슬라양 이 판매 부진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38.7만 대로 시장 기대치의 15%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말씀을 드렸듯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좋지 못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전지, 이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시켜둔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FT 다음으로 대장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자, 기아에서 이번에 2030년 친환경 차 비중 58%를 목표로 하고, 이 전기차 둔화에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강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고 바로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아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대중화 모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30년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를 했다. 그게 바로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죠.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면은 기아가 이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를 이 하이브리드카 모델 라인업 강화와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 모델을 투입을 통해서 상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 차종 라인업 강화에 대안을 제시해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HEV 쪽에 좀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실 전기차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실겠죠. 결국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지금 현재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상세하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올해 6종 정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에는 8종, 2028년에는 9종 등 주요 차종의 이 하이브리드카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 37만 2천 대 판매 중에 12%에서 2028년 80만 대까지 비중 19%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전기차 대중화 모델 예상 판매량은 2024년 13만 대에서 2025년 26만 3천 대, 그리고 2026년에는 58만 7천 대로 이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의 목표는 66%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판매량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컨센서스 즉 과거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보다는 하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지, 이 전기차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 쪽에서도 이 전기차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되, 이 캐즘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HEV다, 이 하이브리드 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강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유수 기업들도 하이브리드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카에 집중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기대치는 땡겨왔습니다. 땡겨왔는데 결과적으로 실적 역시 성장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된 가격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상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물량들을 소화해 가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일부 주가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빠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전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저항 가격대와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 라인에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좀 좋은 방향성 같아요. 그래서 상단 밴드로 열려있는 게 현재 93,000원 가격대까지 상단 밴드는 열려있는 상황이고, 하단 밴드로는 73,000원 가격대로 현재 하단 밴드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는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이슈가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국내 증시는 뭐 총선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로 보면은
CPI 발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간망세는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들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 내에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증시 영향까지 함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만한 수급이 당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메리츠 쪽과 하나 쪽에서 4만 주가 좀 넘게 있는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투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계속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을 조정했던 게 이끌었던 게 이 한투 쪽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NH 쪽 매도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차트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